자료는 인벤터 16일차 이게 있습니다. 16일차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는 여기 들어가셔서 형상이 잘 이해 안 된다든지 혹은 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다운로드 받아보는 것도 괜찮죠, 그죠? 자, 본체 형상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다운로드 받아서 따라 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의 끝을 맨 위로 딱 올려가지고 돌출 1은 어떻게 됐는가, 돌출 2는, 그리고 이렇게 순서를 따라오다 보면은 당연히 이 돌출 밑에는 스케치도 있겠죠. 그래서 스케치를 어떻게 했으며 그렇게 쭉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여기 이렇게 홈을 팠죠. 그죠? 홈을 파서 필렛을 했을 것이고, 이쪽 돌출도 하고, 이 돌출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스케치를 이렇게 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파일을 열어놓고 창을 이렇게 축소해 놓은 다음에 내가 새 파일을 열어서 따라하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얘기예요. 따라하기 그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이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이스는 저면도가 지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저면도에서 지금 자 카운트 보어가 이렇게 가운데 4개, 맞은편에 2개 있겠죠? 이렇게 있고, 또 한가운데 중심선 상에도 이렇게 카운트 보어가 있다. 왜 이게 있느냐? 지금 근데 이 카운트 보어가 베이스에 나 있는 카운트 보어는 아니죠. 왜? 베이스에는 탭이 나요. 탭이 나오고, 이 카운트 보어는 베이스 밑에 여기 조그만 거, 얘를 잘 봐야 돼요. 얘가 뭔지, 이거 양쪽에 2개 있죠, 그죠? 얘는 말하자면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자, 얘 둘은 모델링 대상은 아니에요. 품번도 없죠. 모델링 대상은 아니고 당연히 베이스 일부, 본체 일부도 아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하나의 가이드인데, 얘가 하는 역할은 본체에 베이스에 밑에 베이스다, 그죠? 베이스에 조립이 되어 가지고 어떤 홈 위에 베이스가 놓이는데, 베이스가 그냥 평평한 판 위에 놓이는 게 아니고 홈이 파져 있는 그런 어떤 판 위에 놓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판 위에 홈을 따라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주는 가이드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의 역할을 이해를 못하면은 잘못하면 모델링 미스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델링에서는 빼고, 그래서 베이스에는 카운트 보어 4개가 나고, 카운트 보어 4개가 있고, 얘 위치, 지금 중심선에 있는 이 2개의 폴트 자리에는 뭐가 난다? 탭이 나 있죠. 베이스 위에 조립되는 게 본체가 있다. 본체의 아웃라인은 어디까지냐? 경계선. 자, 이것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본체는 2번 부분 보세요. 2번 부분 본체는 어디까지냐면은, 얘하고 위에 거 얘, 지금 선이 지나가는 부위, 그죠? 이렇게 내려옵시다, 그냥. 그래서, 밑에 얘까지 다 본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은편에 조가 있고, 얘는 이렇게 한 덩어리입니다. 본체가 모델링과 다룰 수 있는데, 이 형상은 어떻게 하느냐? 이 형상은 여러분들이 단순화하세요, 단순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체를, 자, 밑에 베이스는 본체 자체의 베이스는 가로 세로를 자로 측정해서 그대로 모델링 해주면 되고, 이 위의 형상은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 보면 되겠죠. 사각형으로, 그죠? 사각형으로, 자,
이렇게 사각형 있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따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못 따기를 해줬다. 이렇게 하면 쉽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핀홀은, 이게 핀이 들어가는 홀이죠. 핀홀은 여러분들이 끝단에서 이렇게 재고 위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중심 위치를 잡은 다음에 핀홀, 파이 한 8짜리 되있나? 파이 8이나 10짜리 여러분들이 측정한 대로 핀홀을 모델링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여기는 지금 뭔가 하면은 이 두 개의 조 사이, 본체의 조와 이쪽 움직이는 3번 조 사이에는 파이 10짜리, 10파이짜리 봉제가 여기 클램핑 된다는 얘기예요. 파이프 형상, 파이 10짜리 재료가 여기 들어가서 두 개를 따로따로 떼놓고 뭐예요? V블록 형태죠, 그죠? V블록 형태라 볼 수 있겠죠. 두 개의 V블록 사이에 파이 10짜리 봉제가 클램핑 되는 그런 구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V홈도 모델링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딴 건 없습니다. 모델링 할 때, 자, 이 끝단에서, 조의 끝단에서 파이 10짜리 재료 사이의 거리, 그렇죠? 그걸 측정해가지고 파이 10짜리를 그린 다음에, 이 거리가 중요하겠죠, 그죠? 이 거리가 기준이 돼서 파이 10짜리 얘를 먼저 그려놓고 난 다음에 얘한테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얘한테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이거는 도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자로 재가지고 사각형으로 중심점 사각형을 하든지 해서 도피 사각형을, 도피홈을 이렇게 모델링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이가 90도 나오게 해주는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이것만 모델링 할 줄 알면 이 스케치만 해서 모델링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나중에 2D 도형 빼낼 때 이 부분은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위니까 이 부분은 열처리 해줘야 되겠죠. 부품 전체 열처리보다는 이런 경우는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굵은 일점 세선으로 따내가지고 여기다가 열처리 도시를 해주면 점수를 받게 더 좋겠죠, 그죠? 양쪽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카운터 보어는 얘하고 같은 선상이겠죠, 그죠? 얘겠죠, 이거겠죠. 본체하고 조립되는 부위겠죠. 이 카운터 보어, 본체에는 탭이 이 위치에, 베이스 위치에, 같은 위치에 탭이 놔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 봅시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자, 이 부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는 핀홀이죠. 하나는 뭡니까? 나사로 조여진 탭이죠, 그죠? 이건 핀, 이거는 탭. 지난번에 우리 이런 비슷한 과제를 해봤죠? 대각선으로 되어 있겠죠? 위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는 대각선으로, 저쪽 반대편에는 핀이 오른쪽이고 탭이 왼쪽,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대각으로 핀홀, 대각으로 탭,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3번 조를 조립할 때, 물론 3번 조가 5번 지지대 위에 조립되죠, 그죠? 지지대하고 조립되는데, 지지대가 중요한데, 지지대가 베이스하고, 본체하고 조립될 때 위치 정밀도, 위치 정확도를 위해서 핀홀을 가공한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2D 도면, 답안 도면에서는 2번 본체하고 5번 지지대가 여기 조립되니까 이게 지지대예요, 그죠? 이때 해칭되어 있는 부위 여기가 지지대입니다. 2번과 5번 부품은 조립 후 이게 파이 4나 파이 3쯤 되겠죠, 그죠? 조립 후 파이 3 핀홀 가공, 이런 식으로 주소에다가 적어줄 필요가 있겠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만 주의하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이스에서는 이 부분 슬롯. 네. 방금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질문이, 자, 지금 여기 가이드를 조립하는 탭이 중심선으로 봤을 때는 관통 탭으로 보이는데, 우측면에서 봤을 때 단면 전환으로 보니까 탭이 관통이 안 나 있죠. 그러면 어느 게 우선시 돼야 된다? 이 경우는 단면도 우선시 돼야 되겠죠. 그죠? 단면 그대로 모델링 해주면 관통 아니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관통 아니게 해주면 돼요. 해주면 되고, 이거는 베이스에서는 관통 카운트 1 내주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본체에서는 도시되는 것처럼 탭을 요 깊이만큼 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설명했지만은 이 6번 나사축의 길이는 정면도 보이는 대로 길이를 해주면 안 되고, 손잡이 길이는 기울어져 있으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를 보고 모델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점 주의해서 모델링 시작합니다. 예시 답안 도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뷰 배치는 저면 뷰죠. 바닥에서 아래쪽에서 위쪽을 바라본 모습. 왜 정면도를 정면으로 선택했나 하면은, 아래쪽에 일단 카운트보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슬롯 부위 가운데 슬롯 부위 형상도 특이한 형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특징 형상이 많은 부위를 정면도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얘를 정면도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이 구멍의 스펙들이 있다. 그렇죠? 이 탭의 크기와 형상, 마찬가지로 카운트보어의 스펙. 그래서 이 둘을 관통하는 계단 단면도를 이렇게 작성을 했죠. 오른쪽으로 빼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카운트보어의 스펙과 탭의 스펙을 이런 식으로 도시를 해줬죠. 해주고, 평면도는 도시한 목적이 이 부분이 슬롯의 구체적인 모습,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분 단면을 쳤죠. 브레이크아웃 뷰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스펙을 보여줬는데, 이런 형상의 홈은 실무적 가공에서는 홈커트를 이용해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홈커트의 지름 혹은 반지름 값을 나타내줘야 되는데, 12.17 실제 값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치수값을 숨기고 딱 떨어지는 값으로 해주는 게 타당하겠죠.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끼워 맞춤되는 부위는 슬롯이 여기 있는 부위, 이 가이드가 끼워지죠. 가이드가 끼워지기 때문에 헐본 끼워 맞춤 공차를 부여를 했고요. 데이텀은 가공과 조립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을 데이텀으로 정하고, 이 데이텀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부위, 이 슬롯 부위는 직각도 규제를 해주고요. 측면도 직각도 규제를 해줬습니다. 이 정도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베이스는 가장 중요한 면이 윗면에 본체가 일단 조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면 거칠기 Y를 주고, 끼워 맞춤되는 이면 역시 Y를 주고, 나머지는 다 X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제한적으로 Y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표면 거칠기 X가 부여되는 곳은 따로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괄호 안에 Y를 넣는 경우는. 자, 2번 괄호가 엉뚱한 데 갔죠.
이렇게 가야 되죠. 자, 2번 부품 같은 경우에는 보여줄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구멍, 이 핀홀, 하나는 핀홀이고 대각으로 핀홀이 있고 또 반대편 대각으로는 탭이죠. 그래서 핀홀과 탭 구멍의 스펙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 구멍의 스펙도 보여줘야 되고, 밑에 베이스와 조립되는 이 부분 역시 브레이크아웃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뷰를 정면 뷰로, 기준 뷰로 불러놓고 여기서 단면도 두 개를 빼냈죠. 우측 면도는 이 탭과 핀홀 이렇게 관통하도록, 그렇죠? 절단선을 정해서 오른쪽으로 빼내줬고, 그래서 핀홀과 탭의 스펙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위에 핑면도는 이 부분 조의 단면 형상과 구멍의 스펙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멍을 관통하는 절단선을 작성해서 위로 빼냈죠. 그래서 위로 빼내보면은 조의 단면 형상이 보이고 구멍의 스펙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서 선형 치수로 기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멍은 헐건 교 맞춤 공차를 주고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V홈이죠. V홈에는 10파이짜리 공작물이 들어가니까 공작물의 형상과 위치를 가상선, 가는 이점체선이죠. 가상선으로 도시를 해주고, 얘와 조 끝단 간의 거리, 그리고 조의 각도, 이런 부분들을 도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피이기 때문에 도피까지 굳이 100분의 1mm 단위까지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 치수가 중요도가 높은 치수라 생각하고 가공자와 제작자는 이 치수에 집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치수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냥 실제 치수가 저렇다 하더라도 뭐 6.5나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치수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줘봐요. 이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 이 부분은 끼워 맞춤 되는 부위니까 끼워 맞춤 공차가 들어갔죠. 헐거운 끼워 맞춤. 그리고 기아 공차는 이 사이 V블록 면은 대칭도를 이렇게 줬습니다.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굳이 좀 문제를 제기하자면 이런 부분 단면을 쳤을 때 좌우 밸런스가 안 맞죠. 이런 경우는 스케치를 편집해서 이 스케치겠죠. 편집해서 얘를 조금 늘려주고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 일단 중심선을 작성하고 뷰를 다 빼낸 다음에는 숨은 나타나지 않도록 뷰를 편집해서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이 부품 파일이 다 안 딸려와서 편집이 좀 그래서 음선을 제거한 뷰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부품 역시
중요한 부위는 이 부위, 웨이블록 홈이 되니까 이건 역시 같은 요령으로 단면을 쳤는데 여기서는 단면선이 이 핀홀을 지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핀홀도 역시 중요하죠. 얘의 역할은 이건데 얘는 이 부품 4번 지지대가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받쳐주는 역할, 쉽게 말하면 스토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멈춤 핀입니다. 사실 멈춤 핀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핀홀을 크기가 작다 해서 강화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핀홀에 맞는 끼워 맞춤 공차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핀홀을 지나도록 단면선을 작성해서 위로 뺐죠. 그래서 핀홀에 대해서는 N5 끼워 맞춤 공차를 부여한 겁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이번 본체와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면은 이면이죠. 끼워 맞추면 되는 면, 이면이 중요하고, 그래서 헐거운 끼워 맞춤 공차를 줬고요. 그리고 핀이 들어가는 구멍 역시 중요도가 있으니까 이건 역시 헐거운 끼워 맞춤 공차를 부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리 중요한 부위가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놓쳐주면 되고요. 이 뷰를 기준으로 해서 단면을 쳐서 변해주면은 구멍의 스펙들을 다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3번 부분에서는 이 부분 끼워 맞춤 되는 부위인데 끼워 맞춤 공차 빠졌죠. 이거는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끼워 맞춤 공차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